자, 순서와 상관없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제 마음대로. 왜냐면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자, 먼저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끓는 점 얘기 먼저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끓는 점과 어는 점하고 이제 상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얼음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글씨가 이상하네. 얼음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답이 뭐야? 액체죠? 액체 상태죠? 이걸 액체 상태인 걸 판단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당연히 액체지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액체죠? 이러면 안 돼요. 한계,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얼음의 특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얼음의 끓는 점과 얼음의 어는 점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얼음은 결국 물이니까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씨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는 점은 0도씨죠? 0도씨. 그래서 이걸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 녀석은 온도를 쭉 올린다는 전제하에 여기가 어는 점. 쭉 올려. 여기가 이제 끓는 점이 되겠죠? 끓는 점을 딱 갖다 놓고요. 어는 점 몇 도? 0도씨. 끓는 점 몇 도? 100도씨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상온이라는 건 몇 도쯤 말해요? 상온이라는 건? 현재 온도. 상자가 이제 평상시 할 때 평상시 할 때 상자니까 평상시 온도 약 20에서 한 25도씨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딱 보는 거야. 0도부터 100도 사이죠. 정확하게는 왼쪽에 치우쳐져 있겠지만 이렇게 요쯤이죠. 여기가 이제 상온입니다. 상온. 문제에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냐라고 했으니까 요 구간에 있을 때 상태를 말하죠. 즉 어느 점보다는 온도가 높아. 얼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느 점과 뭐가 같은 말이 뭐야? 녹는 점이죠.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녹았어. 녹은 온도야. 하지만 끓지는 않았어. 그지? 녹았지만 끓지 않은 상태? 액체 상태죠. 그래서 가운데가 액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액체보다 어느 점 아래라면 여기는 고체가 되겠죠? 액체 대 끓는 점 이상이면 기체가 되겠죠? 이렇게 상태를 써놓고 나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 구간에 있으니까 액체 상태입니다 라고 딱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쉬운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캐시죠. 예를 들어서 질소는 영하 100도씨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질소의 끓는 점과 어느 점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쌤도 안 해오겠어요. 찾아볼게요. 질소의 끓는 점. 이걸 내가 찾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안 외웠다. 너희들도 외우지 마라. 이겁니다. 다분히 교육적인 거예요. 네. 마이너스 195.79. 자,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79도씨입니다. 와우. 그럼 어는 점은요? 어는 점 하니까 안 나오네요. 어느 점 같은 말이 무슨 말이죠? 녹는 점인가요? 녹는 점은요? 마이너스 210도씨입니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 영하 100도에서 어떤 상태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찾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모르죠? 영하 100도를 가본 적이 없어, 그치? 그럼 막연하단 말이야. 우리 얼음처럼 어떤 경험이 없다면 막연할 경우에 이걸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가 어느 점, 끓는 점이 되겠죠? 어느 점 몇 도? 녹는 점이니까 영하 210도씨. 그죠? 끓는 점은요? 영하 195.79도씨라니까?
근데 영하 100도는 어디야? 100도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 어디죠? 그죠? 영하 100도가 여기 이쯤이잖아, 이쯤. 여기가 고액기니까 어떤 상태다? 기체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세로로 그려. 세로로 그려가지고 올라갈수록 이게 온도 높아지는 거잖아. 여기가 어는 점, 끓는 점인데 어는 점이 영하 210도에서 얼고요. 끓는 점이 영하 195.79도씨라니까? 영하 100도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210, 마이너스 195,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180. 저 위에 있겠네. 영하 100도. 저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끓는 점 이상이 되겠죠? 끓는 점 이상이니까 기체다라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가로로 놓으면 또 모르는 애들 있어요. 높아지는 게 잘 구분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세워서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해놓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물질의 상태를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냥 쓰기만 했는데 저거는 정리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리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율표 암기하는 거 확실히 암기해야 되고요.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계수헬릭을 찾았잖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야, 규소! 하면 얘가 징징 몇 쪽이 탁 나와야 돼요. 규소 14번 14쪽에 뭐 3주기 딱 나와야 돼요. 오케이? 안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 문제를 못 풀어요. 화학 문제를 다 못 풉니다. 로딩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탕탕탕 나와야 돼요. 정말 빛의 속도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통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충분히 풀었거든요? 충분히 풀었어. 충분히 풀었는데 이제는 탕탕탕 해서 탕탕탕 풀어야 돼요. 기본이 딱 돼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거 응용을 또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루즈해지고 오류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지면 다음 문제를 못 풀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화학 시험을 또 망치게 됩니다. 로딩 속도를 줄여야 돼. 로딩을 줄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연습밖에 없습니다. 겁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있잖아. 굉장히 많이 했잖아.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같은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2학년 때는 1등급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쌤은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쌤이 시킨 거거든요. 이게 트레이닝. 이때는 좀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긴 해요.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좀 덜 한 사람도 있는데 평균을 봤을 때 평균보다는 조금 더 해줘야 2학년 때 등급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2학년 때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갈 겁니다.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바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2학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어떤 아이들은 계속 완장 내공이면 풀어. 그래도 계속 버벅 이렇게 풀어요. 다음에 또 못 풀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 기초도 안 돼 있겠지만 공부 습관도 잘 안 돼 있고 숙제도 좀 이렇게 변변치 않게 해오고 이런 경우에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걔네 쌤이 계속 그것만 시켜요. 언제까지? 내공하고 완전 아무 문제 줬을 때 그냥 툭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돼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좀 달랐어. 지금은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더 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막 기출픽이나 우공비Q 이런 거 줬잖아요. 기출픽 우공비Q 주면은 손도 못 대는 부류가 나타나. 손도 못 댑니다. 그만큼 기출픽과 우공비Q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2학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기출픽 우공비Q가 아니에요. 그때 기출픽 우공비Q는 그냥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모음집이야. 그걸 내가 풀어내기 위해서 빌드업을 엄청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되게 잘 많이 해놔야 돼. 그래서 기초 문제집을 좀 많이 풀릴 거예요. 기초 문제집을 많이 풀려가지고 어떤 기초 문제를 주더라도 툭툭툭 풀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수능 문제랑 이런 것들을 줄 건데 쌤도 되게 조심스러워. 주면서도 이게 난이도가 기초 난이도랑 수능 난이도가 중간에 되게 없어. 솔직히 우리는 지금 중간 문제도 있잖아. 어느 정도 어려운 게 있고 완전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얘는 쉬운 거 완전 어려운 거 끝. 이 정도야. 중간 난이도가 없어.
그래서 너무 이거 난이도 맞추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패 사례 하나 얘기하면은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수능 문제 이랬었거든. 계속 하면서 막 엄청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점수가 안 나왔어. 학교에서는 난이도를 이 어려운 문제 난이도 위주로 내긴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하기에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학교에서 쫙 나와버리면은 뭐랄까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아이들만 1등급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에서는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타난다. 웬만큼 공부에서는 손을 못 대는 문제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변수가 있죠. 2학년 때 되면 또 문이과 관리잖아요. 관리니까 인원수도 줄어들죠. 인원이 줄어서 1등급 가는 아이들의 이게 명수가 줄었는데 그나마 좀 또 잘하는 애들이 또 거기 들어있으면은 1등급 받기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지. 그 상황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들도 어렵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까지도 내가 완벽하게 잘 툭툭툭 정말 그냥 갖다 주면 쫙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웬만한 연습 가지고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겁주는 건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다시 말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이제 기초 체력을 좀 다졌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 체력. 근데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체력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미리 좀 말을 할게요. 첫 시험 보고 오면은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화학 첫 시험이 우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들어는 봤을 거야.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막 어떤 뭐 이상한 숫자를 계산하고 막 그래요. 너무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너무 쉬운데 그런 것들 1학기 첫 시험에서 그 첫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런데서 확실하게 이제 판에 이제 사진 찍듯이 딱 암기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결합. 화학 결합. 물질들이 왜 결합을 할까요? 물질들이 결합하는 이유. 맞은 것 같아. 안정해지려고. 맞아. 안정하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결합하기 전에는 안정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안정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뭐였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옥텟 규칙. 자, 안정의 필요성이, 안정하려면 어떤 조건? 옥텟 규칙이라는 이 규칙을 만족했을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여기 원자와 이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리튬이라는 원자는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로 되어 있고요. 전자가 몇 개 도냐? 3개 돌죠. 원자니까 1차 껍질에 몇 개 돌아요? 2개 돌고요. 2차 껍질에 이렇게 하나가 돌고 있죠. 그죠? 얘는 그러면 일단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총 4가지 방법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혼자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자 하나를 버리면 되죠. 전자 하나 버리면 됩니다. 전자 하나를 버리면 뭐가 돼요? 리튬은 전자를 버린 순간 플러스는 그대로 3개인데 전자가 3개였다가 전자 몇 개만 남게 되는 거야? 2개만 남게 되죠. 그럼 우리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1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게 돼요. 이온. 바로 이온으로 변하면서
얘가 이온으로 딱 변하는 순간 전자 하나를 버려가서 껍질이 사라지죠. 껍질이 사라져서 이온으로 변하는 순간 이 녀석은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그럼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안정해진 거죠. 이온은 그래서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온 음료 먹어도 안 죽는 이유가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그래서 이가 전자 하나를 버린 거를 표현할 때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식을 이온식을 그려주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이온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온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나는 수소야, 나는 산소야. 수소도 산소도 그림을 그려보면 둘 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이 뭉쳐져가지고 H2O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면 돼요. 자,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자라고 부릅니다.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분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을 하죠. 공유결합, 바로 결합이 들어갑니다. 결합. 자, 2번, 3번, 4번은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자, 공유결합은 여기 공유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분자를 만드는 것도 안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분자를 형성하면 안정한 물질을 바뀝니다. 그래서 물 분자 먹어도 죽지 않잖아요.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자, 또는 나는 나트륨이야, 나는 염소야, 11번, 17번이라서 얘네들이 그림을 배우면 둘 다 또 불안정하거든요.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죠?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요. 얘는 음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이온, 자기 혼자서 이온이 되는 방법도 안정해지는 방법인데 이온과 이온이 결합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안정한 물질과 안정한 물질이 결합하는 거니까 이 결합도 안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안정해진 물질끼리 또 한번 결합한 거예요. 뭐 1번하고 크게 다를 건 없긴 한데 이거를 결합 중에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주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분자는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분자라는 말을 붙인다? 공유 결합 물질에게만 분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까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공결합,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공유결합의 파생인데 배위결합 결합인데 배위결합이라는 결합을 이제 배우게 돼요. 우리 1학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배위결합이라는 것은 내가 전자를 주고 얘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온결합. 공결합은 전자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NH3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를 그림으로 그리면 질소 하나에다가 수소 3개가 붙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이거부터 해야 되나? 5개죠? 5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럼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죠? 3개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수소 3마리를 끌고 와서 공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1마리, 수소 2마리, 수소 3마리 끌고 와서 수소를 붙이면 안정한 물질 NH3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기다리냐? 양성자 1마리, 양성자 혼자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누구죠?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에요. 갖고 있던 전자 하나를 버려서 안정적인 물질로 바뀐 녀석입니다. 이 안정적이야 되게. 수소 이온. 그러니까 산성을 띠긴 하지만 안정적인 산성입니다. 자, 안정적인 물질인데 얘가 얘를 만나 어떻게 될까? 완전 나쁘다고 했나? 얘가 얘랑 결합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는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없잖아. 공유 결합할 수가 없잖아.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를 밀고 들어가. 너 2개 있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자리를 안착합니다. 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안정적이죠. 1차 껍질에 전자 2개 됐네. 일방적으로 얘가 전자 2개를 다 공유해서 저 녀석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런 결합을 이제 대위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서로서로 안정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인데 좀 특이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야? 그 유명한 NH4+,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겁니다. 얘도 이온이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도 옥텟 기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화학을 배울 때 기본이 화학 반응, 화학 물질들이 왜 반응하냐? 불안정하니까 반응하는 거고, 불안정해서 반응한 결과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물질로 바뀌면 더 이상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결합시켰더니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럼 이미 얘네들은 안정적인 물질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이미 안정적이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좀 잠깐 정리를 좀 해줬고요. 하나 빠진 결합이 있죠? 이것도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총 3가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크게 금속 또는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 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런 것들. 공유결합 같은 경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이게 공유입니다. 이게 공유결합인 거고요. 금속과 비금속은 어때요? 금속이 전자를 버리면 비금속이 전자를 가져가죠.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음이온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 즉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은 뭐겠어요? 금속결합이라고 부르죠. 금속결합. 금속결합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물질들 간의 결합은 총 3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3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결합의 종류가. 근데 저 배위결합이라는 건 이 공유결합의 약간 응용 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다른 결합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기억나요? 이거는 그냥 공유결합의 종류죠. 공유결합의 종류.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면 단일결합, 두 쌍이면 이중결합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모든 결합의 이름들이 되게 많지만 가장 커다란 결합 3가지는 이 3가지 결합이 가장 커다란 결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은 금속 또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물질수인데 C2H5OH 처음 보면 아니겠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결합 물질인지 딱 맞춰야 돼요. 뭘 보고서? 여기 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금속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는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얘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염화리튬. 우리 일상생활에서 염화리튬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염화리튬. 아니, 화학식인 염화리튬이 딱 나와요. 딱 보는 순간 무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인 거 아시겠죠? 얘가 금속이니까, 그죠? 이렇게 화학식만 보고도,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화학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식만 보고도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하, 이거 공유결합 물질 또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온결합 물질 이거 파악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3번 내용을 정리할게요. 자, 이제 4번 화학식 종류. 4번이 딱 중간이니까 이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을 화학식이라고 불러줍니다. 화학에서 말하는 모든 식. 그럼 쌤이 지금 여기서 적어주는 것들이 무슨 식인지 맞춰봐. 수소. 무슨 식이에요? 수소 원자야, 수소 분자야? 원자죠. 원자식입니다. 화학식의 종류 첫 번째. 원자를 표현한 식, 원자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식이란 이퀄이 들어간 그 식이 아니죠. 그냥 화학 물질 자체를 표현한 걸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건 뭐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화학 반응식.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이렇게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죠? 쓴 거.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요 식은 화학식이 적혀있는 전체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식이라는 말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서 아직도 이런 실수하는 친구도 없겠죠? 는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학년인데도 는 쓰는 있어요. 같은 거야 이게? 왼쪽 물질이 오른쪽 물질로 변화되는 거죠? 화살표로 그려줘야 됩니다. 는 썼다가도 이거 써줘야 돼요. 선생님 그래 맞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죠? 이것도 반응된 거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수소 이렇게 H 쳤어요. 방금 했지만 이건 무슨 식? 분자식이라고. 분자식. 분자를 표현한 식 분자식. 분자를 표현한 식을 분자식이라고 해요. 뭐 H2O 써도 이것도 분자식입니다. 분자식이라고 써요. 자, 세 번째. 웃긴 건데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에탄올은 방금 썼었는데 C2H5OH가 에탄올이에요. 이거 C끼리 모으면 C2고요. H 모으면 6개죠. O 하나죠. C2H6O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이게 분자식이야. 이거 분자식이야. 에탄올 분자잖아. 공유회란 물질이가 분자일 거 아니에요. 분자식이거든. 근데 왜 굳이 이런 형태로 써냈냐는 거지. 왜 굳이 이런 형태로 썼냐는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는 뭘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얘는 OH를 갖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식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런 식도 화학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시성식이에요. 시성식. 이게 보일시잖아. 뭐를? 성질을 보여주기 위한 식, 시성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세트산도 시성식으로 표현된 거야. CH3COOH라고 써있잖아. 너무 당연하게 그동안 받아들였죠. 이거를 분자식으로 바꾸면 C2H4O2입니다. 맞아요? 이건 왜 굳이 이렇게 썼냐는 거지. 얘는 뭘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COOH라는 녀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OH를 이제 알코올기라고 해요. 알코올기. 얘는 카복식이 불러주는데 알코올기, 카복식 이런 어떤 작용기, 어떤 성질을 결정하는 작용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시성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 분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산소를 중심으로 공유결합해서 수소, 그래서 짝대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짝대기, 수소 이렇게 쓰는 거.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유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공유결합. 이산화탄소를 표현하면 C가 있고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산소랑 결합할 거 아니에요? CO2. 자, 양쪽에 산소와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CO2라는 분자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CO2라는 분자식에는 나와 있지 않은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공유결합을 양쪽에 두 쌍씩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라는 식이라 하시고 무슨 식을 한다? 구조식. 네 번째 이런 식을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구조를 표현하는 식,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원자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아까 했던 건데 리튬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리튬이 전자 한 개를 버려서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식, 이것도 식입니다. 무슨 식? 이온을 표현한 식이죠. 이온식이라고도 부르죠. 이온식. 화학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물질을 표현하기 위한 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거다. 이걸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1학년 때까지 많이 봤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식들이 3번과 4번식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3번과 4번식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물질의 구조가 이러이러하다면 아 얘는 성질이 이렇게 했는데 성질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물질이지만 구조식을 보는 순간 아 이래서 성질이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대표적인 성질로 얘는 극성이냐 막 무극성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극성이라는 말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냐 무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거. 물이 극성인가요? 물이 극성이에요. 약간 전기등이잖아요. 아주 약한 플러스, 아주 약한 마이너스. 이거 극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극성 물질이니까 다른 극성 물질을 잘 녹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해서 어떤 물질을 딱 주고 구조식을 딱 준 다음에 얘는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를 물어봐요. 갑자기. 얘가 극성이라면 물에 잘 녹을 거고요. 얘가 무극성이라면 물에 잘 녹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식을 가지고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래서 3번, 4번을 잘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다. 근데 갑자기 구조식 그래서 구조식인데 이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면 이제 화학할 때 좀 힘들까봐 미리 한 번 더 소개해 줄 겁니다. 통틀어서 우리 뭐라 하나?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응용한다면 원자를 이제 질량을 잰 게 원자량, 분자의 질량을 잰 게 분자량. 원자의 질량이든 분자의 질량이든 통틀어서 부를 수 있는 말은 화학식량입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라는 말은 원자량 또는 분자량을 말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는 뭐고 분자는 뭐고 화학식은 뭐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식, 분자식에 대한 상위 개념이 화학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정리해 주려고 4번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좋아요. 잠깐만 숨 돌렸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선생님